은퇴는 누군가에게 축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고 없는 전환점이다. 오랫동안 반복되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었을 때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감정과 마주한다.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회의실에서 눈을 치켜뜨지 않아도 된다. 이론상으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나만의 시간이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 앞에 서면 생각보다 숨이 가쁘다. 마치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난 뒤 다음 페이지가 백지로 가득 찬 걸 발견한 순간처럼 처음 며칠은 달콤하다. 평생 알람 소리에 눈을 떠야 했던 아침을 처음으로 내 의지로 시작할 수 있다. 밀린 잠을 자고 손댈 수 없었던 취미용품을 꺼내본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서기도 한다. 아, 이게 진짜 여유라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지금은 재충전의 시간이지. 앞으로 더 멋진 무언가를 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길게는 석 달, 짧으면 한 달도 안 돼서 그 달콤한 허니문 시기는 끝이 난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친구와의 만남은 점점 뜸해지고 집 안의 풍경은 매일이 복사한 듯 반복된다. 처음엔 해방이었던 이 스문의 시간이 점점 낯설게 느껴진다. 그렇게 무심코 TV를 보다 하루가 다 가고 다음 날엔 뉴스만 보다가 잠들고 그러다 보면 문득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루가 공허하게 흐르는 날들이 쌓이면 시간은 사람을 질식시킨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은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이젠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른 채 바람도 없이 정박된 채 떠다닌다. 아침이 오는 게 기쁘지 않고 밤이 오면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조용한 무기력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든다. 문제는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삶의 대부분을 해야 할 일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건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재미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게다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일이 괜히 멋졌고 뒤늦게 애쓰는 모습이 어색하다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점점 확신을 잃게 된다.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있었던 걸까? 은퇴는 시간을 되찾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시간을 설계해야 하는 일이다.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도, 회사도, 그 누구도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 분명 기다려왔던 시간이었는데 막상 손에 쥐고 보니 막막하기만 하다. 자유라는 선물이 어느 순간 책임 없는 공백이 되어버렸다. 이 시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외로움도 아니고 병도 아니다. 바로 정체된 공기 같은 시간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답답한 공기 속에서 사람은 점점 무감각해진다. 일어나도 움직여도 말해도 감정이 없다. 하루가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삶의 의지는 자연스레 꺼진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도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백지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답은 아직 없어도 괜찮다. 지금은 그저 자신이 백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건 이 백지는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낡은 연필을 쥐고서라도 한 줄의 선을 긋는 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선은 두꺼울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다. 다만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그렇게 첫 페이지를 열며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여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정이 된다. 백지 같은 하루를 마주한 사람은 곧 깨닫는다. 이 시간의 공허함은 단순히 할 일이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름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참 오랫동안 빽빽한 삶을 살아왔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시간표는 정해졌고 사회인이 되자마자 매일의 루틴은 더욱 단단히 굳어졌다. 오전 몇 시까지 출근, 몇 시까지 회의, 어느 날은 회식, 어느 날은 출장, 주말엔 가족 모임, 장 보기, 청소, 아이들 숙제 챙기기. 모든 공간은 해야 할 일로 메워졌고 틈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틈마저 우린 의무로 꾸역꾸역 채워왔다. 하지만 은퇴는 그 모든 틀을 무너뜨린다. 일도, 의무도, 사회적 명분도 사라진 자리엔 이제 여백만이 남는다. 처음엔 그 여백이 낯설고도 달콤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은 분명 해방감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그 해방은 곧 묘한 불안으로 바뀐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도 괜찮은 걸까? 나만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질문이 꼬리를 물고 떠오를 때쯤 사람은 여백을 두려움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여백은 처음에는 여유로 보이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점점 허무로 변질된다. 그저 흘러가는 하루는 점점 무게를 잃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간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밖에서 쓸모없음을 실감하는 순간 마음 한켠엔 외로움과 무력감이 고요히 스며든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감정이 점점 익숙해진다는 사실이다. 이쯤 되면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변화 없는 일상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삶은 그 여백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공백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허무한 공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써 내려갈 공간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여백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학교는 답을 외우는 법은 가르쳤지만 시간을 비워두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다. 사회는 성과를 내는 법은 강조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묵인해왔다. 그러니 이 공백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다. 이 여백을 어떤 색으로 채울 것인가? 대단한 목표는 필요 없다. 여행을 떠나거나 책을 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 마시는 루틴도 매일 아침. 은퇴는 누군가에게 축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고 없는 전환점이다. 오랫동안 반복되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었을 때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감정과 마주한다.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회의실에서 눈을 치켜뜨지 않아도 된다. 이론상으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나만의 시간이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 앞에 서면 생각보다 숨이 가쁘다. 마치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난 뒤 다음 페이지가 백지로 가득 찬 걸 발견한 순간처럼 처음 며칠은 달콤하다. 평생 알람 소리에 눈을 떠야 했던 아침을 처음으로 내 의지로 시작할 수 있다. 밀린 잠을 자고 손댈 수 없었던 취미용품을 꺼내본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서기도 한다. 아, 이게 진짜 여유라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지금은 재충전의 시간이지. 앞으로 더 멋진 무언가를 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길게는 석 달, 짧으면 한 달도 안 돼서 그 달콤한 허니문 시기는 끝이 난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친구와의 만남은 점점 뜸해지고 집 안의 풍경은 매일이 복사한 듯 반복된다. 처음엔 해방이었던 이 스문의 시간이 점점 낯설게 느껴진다. 그렇게 무심코 TV를 보다 하루가 다 가고 다음 날엔 뉴스만 보다가 잠들고 그러다 보면 문득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루가 공허하게 흐르는 날들이 쌓이면 시간은 사람을 질식시킨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은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이젠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른 채 바람도 없이
정박된 채 떠다닌다. 아침이 오는 게 기쁘지 않고 밤이 오면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조용한 무기력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든다. 문제는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삶의 대부분을 해야 할 일로 가득 채워왔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건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재미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게다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일이 괜히 멋졌고 뒤늦게 애쓰는 모습이 어색하다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점점 확신을 잃게 된다.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있었던 걸까? 은퇴는 시간을 되찾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시간을 설계해야 하는 일이다.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도, 회사도, 그 누구도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 분명 기다려왔던 시간이었는데 막상 손에 쥐고 보니 막막하기만 하다. 자유라는 선물이 어느 순간 책임 없는 공백이 되어버렸다. 이 시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외로움도 아니고 병도 아니다. 바로 정체된 공기 같은 시간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답답한 공기 속에서 사람은 점점 무감각해진다. 일어나도, 움직여도, 말해도 감정이 없다. 하루가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삶의 의지는 자연스레 꺼진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도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백지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답은 아직 없어도 괜찮다. 지금은 그저 자신이 백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건 이 백지는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낡은 연필을 쥐고서라도 한 줄의 선을 긋는 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선은 두꺼울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다. 다만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그렇게 첫 페이지를 열며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여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정이 된다. 백지 같은 하루를 마주한 사람은 곧 깨닫는다. 이 시간의 공허함은 단순히 할 일이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름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참 오랫동안 빽빽한 삶을 살아왔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시간표는 정해졌고 사회인이 되자마자 매일의 루틴은 더욱 단단히 굳어졌다. 오전 몇 시까지 출근, 몇 시까지 회의, 어느 날은 회식, 어느 날은 출장, 주말엔 가족 모임, 장 보기, 청소, 아이들 숙제 챙기기. 모든 공간은 해야 할 일로 메워졌고 틈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틈마저 우린 의무로 꾸역꾸역 채워왔다. 하지만 은퇴는 그 모든 틀을 무너뜨린다. 일도, 의무도, 사회적 명분도 사라진 자리엔 이제 여백만이 남는다. 처음엔 그 여백이 낯설고도 달콤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은 분명 해방감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그 해방은 곧 묘한 불안으로 바뀐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도 괜찮은 걸까? 나만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질문이 꼬리를 물고 떠오를 때쯤 사람은 여백을 두려움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여백은 처음에는 여유로 보이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점점 허무로 변질된다. 그저 흘러가는 하루는 점점 무게를 잃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간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밖에서 쓸모없음을 실감하는 순간 마음 한켠엔 외로움과 무력감이 고요히 스며든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감정이 점점 익숙해진다는 사실이다. 이쯤 되면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변화없는 일상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삶은 그 여백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공백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허무한 공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써 내려갈 공간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여백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학교는 답을 외우는 법은 가르쳤지만 시간을 비워두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다. 사회는 성과를 내는 법은 강조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묵인해왔다. 그러니 이 공백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다. 이 여백을 어떤 색으로 채울 것인가? 대단한 목표는 필요 없다. 여행을 떠나거나 책을 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 마시는 루틴도,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도, 소소한 일상의 루틴 하나하나가 공백의 바닥을 채우는 색이 된다. 그리고 그런 반복이 쌓이면 그 여백은 점차 자신의 호흡에 맞춰진 리듬이 된다. 마치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공간처럼, 하얀 벽에 그림을 걸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처럼 그 여백은 내 삶을 정돈하는 쉼의 공간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움직임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단 한 줄 일기라도, 한 송이 꽃이라도, 텅 빈 공간에 처음 그린 선 하나가 전환점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속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 감각은 멀어졌던 자신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러온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이 여백은 사실 정지가 아니라 새로 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가 전부다. 아직 글씨 하나도 쓰여지지 않은 그 여백 위에 당신만의 리듬을 담아보자. 삶의 리듬은 멜로디가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과 의지에서 시작되니까 여백은 멈춤이다. 그리고 멈춤은 곧 무너짐의 시작이다. 삶이 주는 여유를 즐기겠노라. 마음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몸과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느려지고 있음을 느낀다. 처음엔 그저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로 이어질 즈음 어느새 그 느슨함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틀이 된다. 그 틀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집 안에서의 하루는 어쩌면 처음엔 안락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누워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눈을 감아도 방해받지 않는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세상은 멀어진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정신과 몸은 조용히 침전하기 시작한다. 우울은 언제나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방 한켠의 침묵처럼, 닫힌 창문처럼, 체크되지 않은 일정표처럼 조용히 자란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젠 뭘 해도 의미가 없다는 감정이 스며든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도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단지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때는 누구보다 활발히 움직였던 당신이었다. 매일 출근길에 오르고 일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온몸을 써가며 살아왔던 사람.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집안일을 챙기고 자녀들의 일정을 정리하며 하루를 꽉 채워냈던 바로 그 당신. 그런데 지금 바깥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나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유 없는 무력감을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한다. 외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건 내 삶을 다시 외부와 연결하겠다는 작은 선언이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골라 입고 발에 맞는 신발을 꺼내 신는 일. 이 평범한 행위 하나하나가 말해준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돌보고 있다. 목적지는 없어도 된다. 누굴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고 볼 일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단지 내 두 발로 문턱을 넘어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옆 동네 전봇대까지만 다녀와도 좋다. 내일은 편의점까지.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멀리. 그렇게 걷다 보면 몸은 다시 생기를 되찾는다. 신체는 움직임을 기억하는 존재다. 한 번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이어지고 움직임은 혈액을 돌리고
혈액은 감정을 깨운다. 그 감정이 다시 삶을 끌어당긴다. 집 안에 가만히 머물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햇살 한 줄기 받으며 골목을 걷는 게 100배는 낫다. 물론 처음엔 귀찮을 수 있다. 걷다 보면 무릎이 아프고 계단이 버거울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자. 그 아픔은 나를 되살리는 몸의 반응이다. 한동안 쉬고 있었던 근육과 관절이 다시 작동하는 신호이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다. 외출은 큰 의지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을 가로지르는 단순한 습관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작은 루틴은 당신의 하루를 다시 잡아줄 단단한 손잡이가 되어준다. 오늘도 목적 없이 길을 나서보자. 한 그루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지나가던 강아지가 또 왔는지, 그 소소한 관찰이 쌓이면 마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된다. 관계가 회복되고 감각이 돌아오고 호흡이 깊어진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 무너짐은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부터 균열을 일으킨다. 무너진 자리엔 무기력만이 남고 무기력은 다시 외로움을 불러온다. 그러니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움직이는 것. 작은 걸음, 작은 바람, 작은 외출. 그 모든 것이 다시 삶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끈다. 나는 왜 평생 취미 하나 없이 살아왔을까? 은퇴한 사람들의 입에서 유독 자주 흘러나오는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그건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이전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바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철저히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오도록 훈련받은 세대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떤 이름이든 그 이름엔 책임이라는 무게가 따라붙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스스로를 뒷전으로 밀어두는 일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다.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마지막이었다. 가족이 잠든 뒤에야 짧게 드라마 한 편을 보거나 가끔 친구와의 한 잔으로 위로를 삼았던 밤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이제 더는 그럴 이유가 없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와 단둘이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한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에 끌리는지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는 질문조차 어렵다. 나는 뭘 하고 싶지? 이 물음에 곧장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은 무능력이나 게으름이 아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당신은 그 질문을 다시 배워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자기 안에 나를 다시 꺼내보는 시간.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허공을 더듬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게 자연스럽다. 오히려 그 허둥거림이야말로 제대로 된 출발점이다.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아직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 답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 속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작은 시도들이다.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본다. 잘 못 그려도 상관없다. 붓을 들어보는 그 순간 이미 나라는 감각은 깨어나기 시작한다. 혹은 재봉틀을 돌려보거나 손으로 흙을 만져보거나 처음 가본 도서관에서 아무 책이나 집어들어 읽어보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의 파장을 일으키는가이다. 이건 좀 재미있다. 생각보다 내 성향이랑 맞네. 그런 깨달음들이 모여서 잊고 있었던 나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간다. 하찮아 보이는 경험들 속에 진짜 나가 숨어 있다. 누군가는 마치 단 음료를 마신 직후엔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더 큰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반복된 자극은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 짧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두뇌는 긴 문장을 읽지 못하고 천천히 흘러가는 대화를 견디지 못한다. 한마디로 생각할 힘을 잃는다. 반면
어떤 자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신발을 관찰하는 일, 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은 우리를 세상과 다시 연결해준다. 그것은 능동적인 감각의 회복이다. 관찰은 생각을 불러오고,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어느새 나라는 사람의 생생한 감각을 복원한다. 누군가의 걸음걸이를 따라가 보며 저분은 왜 저런 신발을 신었을까? 상상해보는 일. 같은 신발이라도 달아있는 위치가 다르고 사람마다 옷차림과 발걸음이 모두 다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다시 흥미를 갖게 된다. 그림을 잘 못 그려도 괜찮다. 크로키처럼 사람들의 동작을 종이에 툭툭 옮겨 적어보는 것도 좋다. 그리다 보면 점점 내가 어떤 모습에 끌리는지도 알게 된다. 그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맺기 연습이다. 건강한 취미는 이렇게 관계와 감각을 회복시킨다. 그건 어떤 특별한 재능을 요하지 않는다. 그저 의식적인 선택과 감각을 깨우는 자극이면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 이 자극은 나를 채우고 있는가? 흐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다. 그것이 건강한 취미를 가려내는 출발점이다. 기쁨은 타인의 기준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다. 누가 더 멋진 활동을 하느냐, 누가 더 유용해 보이는 콘텐츠를 소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기쁨은 오직 당신만의 리듬에서 자란다. 정해진 루틴 속에서 조용히 찾아오는 만족감, 몰입의 끝자락에서 느껴지는 평온한 성취, 그게 진짜 기쁨이고 당신 삶을 정직하게 채워가는 살아있는 취미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형 위에 놓인다. 더 이상 정해진 길이 없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내 일정을 짜주지도 않는다. 누구에게 보고할 일도 정해진 미팅도 바쁜 마감도 없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직접 정해야 한다.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어떤 걸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으로 느낀다. 나는 지금 삶을 설계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어릴 적에는 부모가 일정을 짜줬고 청소년기엔 학교가 시간표를 만들었다. 사회인이 되면서부터는 회사가 모든 리듬을 주도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남이 정해준 질서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이제 내 앞에 주어진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은 놀랍도록 낯설고 막막하다. 어쩌면 이 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처음 써봤던 그림 일기와 닮아 있다. 삐뚤삐뚤한 글씨, 어색한 문장, 엉성한 그림.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직접 표현한 삶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런 시점을 맞이한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멈춰 있는 당신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일단 하루를 설계해보자. 복지관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 자원봉사 일정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혹은 등산로 하나를 정해서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가보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한 리듬 속에 하루를 움직인다는 것이다. 루틴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언제 산책을 나갈지, 무슨 책을 읽을지, 주 1회 누굴 만날지, 이런 단순한 요소들이 모여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안정된 리듬으로 이끈다. 계획 세우는 건 성격에 안 맞아요. 난 늘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실은 그 즉흥이 자꾸만 무기력으로 흘러간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계획은 통제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라는 말은 해본 일이 없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대부분 해보기도 전에 질에 겁을 먹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며 가능성을 닫는다.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일정표를 내가 만들어 본 적 없다면 그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다. 단지 아직 실행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계획은 실패해도 괜찮다. 오늘 정한 일이 내일은 싫어질 수도 있고 세워둔 루틴이 한두 주 만에 흐트러질 수도 있다. 그건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것을 벌러내는 소중한 실험이다. 삶을 설계한다는 건
딱 맞는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 몸에 맞는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당신만의 작은 일상을 설계해보자. 아침 8시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9시에 동네 공원을 걷고 10시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고 오후엔 동네 복지관에서 취미 강좌를 듣는다. 점심은 정해둔 메뉴로 간단히 먹고 저녁 전엔 마트에서 장을 본다.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내가 정한 순서와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놀랍도록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느끼게 된다. 아,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루틴은 생명력이다. 그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일정을 흉내 낼 필요는 없다. SNS 속 멋진 취미를 따라할 필요도 없다. 당신에게 맞는 방식, 당신만의 순서, 당신만의 일정. 그것을 설계해 나가는 그 자체가 가장 성숙한 자유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설계자가 되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로 스스로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다. 그 출발선은 의외로 평범하다. 하루 한 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지하철역 하나, 편의점 하나, 혹은 동네 놀이터 옆 벤치 하나, 그 어디든 괜찮다. 단 하나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에 다녀오는 것, 그 행위는 단순한 왕복이 아니다. 그건 무너졌던 리듬의 회복이며 삶의 생명력을 깨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다. 아침, 거울 앞에 선다. 잠이 덜 깬 얼굴을 바라보며 머리를 빗고 오늘의 날씨에 맞는 옷을 고른다.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신발장 앞에 선다. 손에 익은 운동화를 신어도 좋고 오랜만에 꺼낸 구두를 신어도 좋다. 이 일련의 과정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의식이다. 나는 오늘 나를 밖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 실내의 정적인 공기와 달리 바깥의 바람은 예측이 없다. 찬 공기, 따뜻한 햇살, 은은한 먼지 냄새까지 모든 감각이 바깥 세상에 닿으며 서서히 살아난다. 하루 종일 같은 벽, 같은 소리, 같은 습도에 갇혀 있던 당신의 오감이 이제야 진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사소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온다. 새로 생긴 카페 간판, 오래 닫혀 있던 가게의 리모델링 현장, 모퉁이에 핀 계절꽃 하나. 그런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아, 나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낀다. 외출은 단지 나간다는 동작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행위다. 그리고 그 연결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단절의 감각은 조금씩 옅어지고 몸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마음은 다시 새로운 것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혼자 나가는 외출이라도 괜찮다. 오히려 혼자일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내 감각으로 세상을 탐색할 수 있다. 목적이 없어도 괜찮다. 정해진 스케줄이나 약속이 없어도 그저 나는 오늘도 어딘가를 다녀왔다는 경험 하나로 충분하다. 그 작은 터치다운이 우울을 밀어내는 첫 걸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대단한 일처럼 여긴다.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외출을 더 멀게 만든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일상성과 반복성이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길, 나만의 순서. 그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삶을 다지는 루틴이 된다. 외출의 진짜 의미는 내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주체성의 증명이다. 그 한 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감정, 조금 더 분명한 존재감, 조금 더 또렷한 삶의 감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반복은 점점 더 강력해진다. 처음엔 가까운 거리였던 것이 점차 새로운 장소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고 외출 시간은 점점 길어지며 그 안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나 새로운 취미 혹은 오래 잊고 있었던 설렘까지 되살려준다. 우울은 가만히 있는 삶을 좋아한다. 고립된 공간, 닫힌 창문, 틀에 갇힌 하루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며 깊어진다. 반대로 외출은 이 모든 조건을 하나씩 깨트린다. 움직이고 바람을 맞고 새로운 것을 본다는 건 그 자체로 정신의 방 청소와도 같다. 그러니 지하철역 하나를 정하자. 오늘은 그곳까지 다녀오자. 내일은 편의점까지. 다음 날은 공원까지. 그렇게 나만의 작은 루트를 쌓아가다 보면 그 길은 곧 내 삶의 흐름이 된다. 이 작은 외출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환기시키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된다. 당신이 오늘 걷는 이 길은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내가 주도한 하루를 여는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은퇴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나라는 사람이 다시 주인공이 되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수십 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고 누군가의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존재했던 당신이 이제 비로소 그 모든 이름을 벗고 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순간 삶은 놀랍게도 단순한 반복 안에서 꽃을 피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운동화를 신고 거리를 걷는 것. 누군가는 그걸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그 단순한 일이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실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매일 외출하십시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느끼고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 스며들고 내가 존재하는 장소와 리듬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취미는 결국 외출입니다. 비싼 장비도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문을 여는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깥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당신이 다시 살아갈 이유들이 작지만 단단하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보십시오. 그 길 위에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살며시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파문처럼 번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동안 떠올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울림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